반갑습니다. 애프터마켓 진행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다시금 트럼프가 관세 칼을 꺼내들자 우리 시장은 발목을 잡혔습니다.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시장의 모습을 그려 나갔는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봐야 할지 많이들 고민되실 겁니다. 저희 애프터마켓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마감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하게 뒤로 가면서 밀리는 우리 시장입니다. 1% 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2,600선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안고 갔는데요. 2,607선에서 마감하는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뒤로 가면서 힘이 쭉 빠지면서 1.25% 하락 마감했습니다. 70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는 자동차 관세 부과되면서 강세를 보였던 달러화가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470원 부근에서 내고가 이루어졌고요. 이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1,466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으로 연결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외국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코스닥은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또 코스피에서 기관이 강한 매도세를 보이면서 우리 지수를 좀 눌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우리 시장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상승은 초록불, 하락은 빨간불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이 낙폭을 키우면서 지수를 하단으로 눌렀던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줬던 것은 삼성전자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 AI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 소식에 이어서 엔비디아발 악재가 좀 있었죠. 중국도 맞불을 놨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때 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칩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상 엔비디아의 H20 칩 구매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하락세를 크게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이 가격 인상의 신호탄을 쏴주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에는 그래도 호재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트랜스포스 역시도 이 낸드 플래시 가격이 회복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보도를 해줬는데 이건 역시도 삼성전자에는 호재로 작용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역시도 상승은 초록불, 하락은 빨간불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USMCA 협정에 따라서 당분간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무관세가 밝혀졌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이 3국의 협정인데요. 유효기간이 6년에 한 번씩 재검토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검토가 2020년 7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크게 피해를 입는 건 역시도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 45억 달러나 부담이 있게 된다라고 했던 이 제너럴 모터스 일단은 시간을 벌게 되기는 했는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저희 애프터마켓과 함께 똑똑한 전략 세워 나가 보시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이시후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시장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이데일리온 이슈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시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기법들 소개해드리고 해당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똑똑하게 시장의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어제랑 너무 다른 시장의 모습을 좀 그려 나갔습니다. 어제는 상승해주고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하락세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도 계속해서 이제 좀 상승,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금 좀 눌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도 장 초반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제 장기적 추세는 지금도 상승 추세로다가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기술주들의 본격적인 상승이 못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무역 전쟁과 해당 종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혼재한 상황에서 그래도 우상향으로 다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 돌파 이후에 다소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 또 빠르게 반등 추세로다가 진행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탈 것이고 올해 안에는 코스피 3,000포인트 근처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재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시장의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전략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시장을 더 자세하게 읽어내기 위해서 강세 섹터 그리고 약세 섹터를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강세 섹터로는 우리가 뭘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약 바이오주로다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황사라던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좀 퍼지고 있고 그쵸. 오늘은 좀 비가 와서 조금 목소리도 좋음인데 좀 텁텁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근데 그 중에서도 뭐 공기청정기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25년도는 4차 산업과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가 또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호흡기 질환 관련돼서 제약 바이오주를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네이처셀이라든가 또 오늘장에 시장에서 좀 수급을 받고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탔던 종목 한 3종목을 갖다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세먼지로 인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관련 산업들 중에서는 뭐 이제 뭐 공기청정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건강보조제들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 기업들은 실적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이제 공기청정기 분야에서는 뭐 코웨이라든가 오늘장에도 상승 나왔던 위너스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황사가 코로나 때 잠시 주춤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퍼지고 있고 봄철 특히나 이제 환절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당연히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제외하고라도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임상 3상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조인트 스템이라는 제품이 이제 미국 FDA 혁신 치료제로 지정되면서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기업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호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공기청정기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마스크 회사 이런 종목들도 좋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제약 바이오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종목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좀 봐주시죠. 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주가에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시가총액이 작지 않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점 상한가, 그 다음 날도 상한가 부근까지 상승 나왔다가 오늘 장에서도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굉장히 높긴 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8,000원 부근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마지막 이제 상승 변동성과 함께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수익을 갖다가 노려볼 수가 있다. 만약에 고점에 3만 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7,000원을 이탈하면은 잠시간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제약바이오는 하나는 알리코 제약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종목은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치, 수익을 실현하고 나서 다시금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현재 위치 자체가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다소 눌리는 구간일 뿐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800원 부근에서 6,000원 강한 저항대인데 6,000원만 돌파하게 되면 역사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한 알리코 제약의 자회사가 또 이제 노화 방지에 대한 물질을 갖다가 미국에서 특허를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수급도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6,000원 돌파 시점에 한 번 더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 지금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추세도 살아있기 때문에 4,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직도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제약바이오는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대화제약은 최근 들어서 앞서서도 몇 년 전부터 이미 경구용 항암제를 갖다 개발을 했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거나 이런 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암제를 먹는 항암제로다가 개발을 했고 그걸로다가 중국 시장의 진출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만약에 이게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상용화가 활발히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상한가 이후에 일정 구간에서 지지받는 또 깃발 매매 기법에도 적용이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13,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단기적으로는 17,000원까지는 수월하게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반등을 조금은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충분히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고 크게 간다라고 하면 2만 원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스윙주 정도로 보시고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은 결과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제약 바이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 황사와 미세먼지 관련 섹터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들 나도 관심은 좀 있는데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될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세 섹터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떤 섹터를 좀 약세 섹터라고 보면 될까요, 파트너님? 네, 아무래도 오늘 주가가 네.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시행 이제 4월로 다가왔는데 자동차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그에 대한 우려로다가 자동차 관련주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종목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종목을 살펴봤는데 해당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타점을 잘 잡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뭐 향후에 전망이 나쁘지 않아서 일단은 세 종목을 네.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한국이 대미 자동차 수출이 무려 51조 원의 규모가 달하는데 네네. 이런 이야기들 이번 조치로 제가 앞에서 뭐 설명을 드리기는 네. 했지만 네네.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 제가 뭐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다 네. 보니까 이제 정확한 뭐 몇 조 원의 손실이 일어날 거다 네네. 이렇게까지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생각보다 저도 이제 자료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미국 수출 의존도가 거의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네. 워낙 이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손실은 지금 25%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안 팔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 자동차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적지 않은 좀 출혈이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그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기업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미국 현지 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다라고까지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 만큼 미국에서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 비중에 따라서 좀 피해가 예상이 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출이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유럽 자동차에 비해서는 경쟁력은 똑같이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 한 뭐 매출이 준다고 하더라도 1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까지도 말씀을 해주신다고 네. 하셨는데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들보다 조금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는 뭐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그쵸? 한다라고 하더라도 부품은 뭐 주로 이제 그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세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하지만 이제 뭐 자동차 가격 단가를 높인다던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충분히 활로를 찾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결론은 완성차 기준으로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한 이제 자동차는 관세 면제이기 때문에 또 어느 방법으로도 충분히 활로를 찾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반적인 업종이 그렇게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탄 것도 아니고 현재 주가는 대부분 이제 좀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생각보다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네. 들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이다 보니까 관세에 대해서 좀 영향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현대모비스의 워낙 주 고객이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이제 국내 내수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자체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는 흐름입니다. 그동안 돌파 못했던 27만 원대 그리고 저점 20만 원으로다가 한 1년 정도의 움직임,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최근 들어서 해당 위치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장에서는 이런 관세 우려로 인해서 소폭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27만 원 위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출이라든가 수익성 역시 마찬가지로 뭐 관세가 매겨진다라고 해서 갑자기 적자 기업으로 돌아서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려 심리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 물론 이제 하루 이틀, 뭐 다음 주까지는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27만 원만 잘 지지받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상승 추세로 진행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어서 당연히 이제 현대차를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이제 완성 자동차 회사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회사가 주가는 굉장히 이제 조정세를 길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현 주가 자체가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만 원 부근 강한 지지 라인입니다.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반등 추세로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20만 원 부근에서는 지지받고 다시 22만 원을
돌파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2만 원 재돌파 시에는 25만 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도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26만 원 위에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2만 원 재돌파 시점에 한번 뭐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걸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앞에서는 제가 대형주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시장이 다시금 반등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은 대형주 위주로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돌아가는데 성우하이텍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형주이긴 하지만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고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 시도 중에 이제 관세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좀 단기적 조정을 받았지만 6,000원 부근 잘 지지받으면은 빠르면 내일 혹은 다음 주부터는 반등으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단기적 목표가는 한 7,000원 부근에서 수익을 챙기시고 추세가 확실히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9,000원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였던 섹터 안에서의 종목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종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350가지의 이 넥스트레이드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33% 강보합권에 있고요. 6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27% 강한 하락세입니다. 20만 7천원의 가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97% 하락세 보이면서 35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21% 하락세입니다. 105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도 하락폭이 큽니다. 4.73% 하락하면서 21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3.18% 하락세입니다. 35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역시도 나란히 하락세입니다. 에코프로 BM 2.87% 하락하면서 10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2.84% 하락하고 있습니다. 5만 8,100원에 거래됩니다. HLB는 6.16% 강한 상승 흐름 가져옵니다. 5만 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0.55% 하락세 보이면서 27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350가지 종목으로 늘어났지만 이달 말부터는 800가지의 종목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 조금 더 활기를 불어 넣어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은 이제 네.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는 제가 혹시 오전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65,000원까지 가더라도 연 단위로 봐야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이걸로 다 큰 수익을 내긴 어렵다. 차라리 볼 거면 하이닉스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최근 들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지금 AI 시대를 맞아서 엔비디아와 거의 파트너십으로다가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 AI 관련돼서
하면서 수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일시적인 조정은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는 22만 원 부근 제가 선으로 그려놨는데요. 이 위치가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만 원을 돌파 못하면서 계속해서 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19만 원 부근에서만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22만 원도 곧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또한 연봉 차트로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의 고점인 24만 8천 원인데 해당 고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하이닉스가 과거에는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금 이제 재차 상승 추세로 다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 위치가 앞선 전고점 이제 하락으로다가 전환되는 전환점의 위치에 있거든요. 좀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위치를 갖다가 돌파를 못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았고 여기를 갖다가 다시 돌파하면 좀 크게 간다. 라고 하면은 24만 원 돌파 시점에는 한 3, 40만 원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위치 돌파하는지 보고 만약에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매도했다가 다시금 24만 원 돌파 시점에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면 오히려 크게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넥스트레이드, SK 하이닉스 종목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시우 파트너님의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기법은 아무래도 시장이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거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 어떤 테마든지 대장주를 잡아야지만 올 한 해 좀 큰 수익을 내고 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의 대장주와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기법인 천국의 계단 기법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계단 기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떤 업종 그리고 테마의 주도주를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는 기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를 따라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중간중간에 눌림목 구간이든 아니 혹은 조정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인데요. 처음에 일단 세 가지 특징만 알면 직접적으로 실전에 매매하실 때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가장 먼저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 갭을 띄운 상승이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52주 최고점은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위치인데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공간을 띄운 갭을 발생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갭이 어떤 건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자, 52주 최고점인데 여기를 조정 이후에 재차 돌파할 때 전일 종가 대비해서 시초가가 높은 위치에 형성하면서 이런 공간을 형성한다. 그런 상승을
뭐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는 걸 막고 또한 매물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갭을 띄운 상승이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역사적인 고점을 갱신하는 폭등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52주 최고점을 갭을 띄워서 돌파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역사 고점을 돌파한다. 자, 해당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의 차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선업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고요. 앞서서 52주 최고점을 돌파 시도가 여러 번 나왔지만 실패하고 다시금 돌파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조정 구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끝났다라 보기는 어려운데요. 한번 차트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 상승 마지막 부분에는 거래량을 동반한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역사 고점을 갱신했다라고 해서 꼭 너무 많이 올라갔다,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항상 마지막 부분에는 저점이 뭐 10%, 고점이 뭐 30% 이렇게 해서 30%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고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마무리 단계로 진행이 된다. 해당 종목은 고려 아연의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실전에 쓰실 때 직접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다를 알면 충분히 마지막까지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공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식만 알면 현재 시장에서도 대장주, 주도주를 알 수가 있고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공식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특징과 일맥상통한데요. 52주 최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보통은 갭을 띄운 상승이 나오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힘이 강한 종목은 장중에도 52주 최고점을 힘으로 돌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52주 돌파를 해야지만 매물대를 돌파해서 몸이 가벼워진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역사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월 대비해서 거래량이 최소한 2배 이상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해당 종목으로 돈이 지난달보다 2배 이상은 들어와줘야 되고요. 최소 조건이고 뭐 5배, 10배 많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상승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받지만 20일 이동평균선에서는 최소한 지지를 받아야 되고 5일선 혹은 10일선에서 지지받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금 더 크게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긴 하지만 스윙 중장기의 생명선이라고도 불리우는 20일 이동평균선은 최소한 지지받는 모습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시장의 대장주를 수월하게 잡을 수가 있고 천국의 계단 기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화오션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방송에서도 이 위치에서 말씀드리고 조금 조정받다 갔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고 나서는 돌파 전까지는 굉장히 강한 저항대예요. 여기를 돌파 시도가 여러 번 나왔지만 돌파를 못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재차 상승한 이후에는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런 만큼 다시금 돌파 이후에는 매수 타점이 52주 최고점 위에서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봉 LS 이제 다시금 제약바이오주 주목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과거에도 위고비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대장주였습니다. 근데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냐면은 87%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돌파 이후에는 52주 최고점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면서 그다음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고요. 거래량, 거래대금 역시 나오면서
20일 이평선에서는 지지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신성델타테크는 초전도체 관련주 LK99 관련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이때 당시 역시 마찬가지로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890%의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다.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갖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는 수익을 못 챙긴다 하더라도 52주 최고점 부근에서는 그 위에서 지지받는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역시나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분에는 대량의 거래량을 포함한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고점이 150만 원 황제주까지 등극했던 2차 전지 테마의 대장주였죠. 이때 당시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할 때는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100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대장주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 기법에 다 적용이 됩니다. 지금도 움직임이 나오는 크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갭은 돌파갭, 급증갭, 소멸갭 여러 가지 이제 갭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돌파갭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혹은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던 종목이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는 이렇게 상승 초입 부분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의 계단 기법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은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급증갭, 상승폭을 키우는 급증갭과 그다음에 소멸갭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정세를 보인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종목을 예를 들어서 이건 삼양식품의 차트인데 제가 100만 원까지 갈 거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단기 조정 구간에 있지만 하지만 이런 종목을 매수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 50만 원에 매수했다 그러면은 눈 감고 나면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까지도 가는데 그에 반해서 반대로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을 진입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나의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거든요. 그런 만큼 당연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해야 되고 또 주식은 수익을 다시금 재투자할 수 있는 복리가 가능한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초기에 1,000만 원으로 나는 돈을 투자했다. 매일 1%씩 수익이 나면 2배 만드는 데는 70일, 3%씩 수익이 나면 24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나의 자산이 2배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1%씩 수익이 나면 3억 7,78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한 종목 가지고 계속 끌고 가고 물려서 가기보다는 매일 꾸준한 수익 혹은 매주 꾸준한 수익이 더 나의 자산을 불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나는 매일 이렇게 꾸준한 수익을 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송에서도 이렇게 종목을 공략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교육방에서도 이렇게 공략을 해드립니다. 한화오션이라든가 한화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방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종목으로 매수하게 되면 충분히 꾸준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방송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도 한 종목 1% 이상, 3% 이상 수익을 냈는데 이런 단기 종목들도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 입장하시면 다 같이 참여 가능하니까요. 교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당 기법에 맞는 종목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런 종목들을 잘 잡아가 보고 싶다.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 트렌드를 읽어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시우 파트너님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시후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법을 활용해서 좋은 종목들을 잡아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종목을 내일부터 보면 될까요?
자, 오늘도 이제 청구의 계단 기법에 적용 가능한 종목 3가지를 선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대장주,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입니다. 좀 방송을 몇 번 봤다 하시는 분들은 저 종목 또 가지고 나왔네 지겨우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좋은 종목이다. 자, 일단 최근에 이미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있고 중국 관광객은 계속해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알령 해제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중국 시장의 규모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나 콘텐츠, 미디어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크고 문화 시장 자체가 1,000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알령 해제가 된다,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 판매 회사입니다. 눈물의 여왕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깨비라든가 누구나 알만한 드라마 그리고 영화 등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는 굉장히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실적이 그렇게 좋진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가 꾸준하게 매출과 수익성이 나오는 회사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아무래도 한알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다시금 회복 추세를 타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국내 한류 열풍이 다시금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라든가 그다음에 영화 등을 제작 판매하게 되면 굉장히 올해는 역대급 실적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보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기도 하고 현재 주가가 역사적 저점을 깨고 나서 다시금 반등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약에 드라마 한 편을 제작을 해서 그다음에 중국에 한 편만 진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요게 일반적인 수익 흥행을 갖다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한 해 수익의 이제 절반 이상을 갖다가 중국 한 편으로다가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만약에 한알령 해제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 개방된다 그러면 그만큼 큰 수익이 예상되고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근데 현재 주가 자체는 말씀드렸던 요 52주 최고점이거든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돌파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조정을 받고 또 다시금 말씀드린 위치까지 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조만간 돌파가 나올 것이고 5만 원 부근만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미 일봉상에서 앞서서 며칠 전에 수급이 그만큼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재차 돌파 흐름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다. 자, 매수가 49,500원, 5만 원 이하로만 잡으시면 되고요. 내일 장 초반에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65,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만 원 잡고 보시면 되는데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상승이 나와도 큰 수익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HD 현대건설 기계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요번에 임시적으로 휴전을 진행을 했죠. 그런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고요. 역시나 광물협정까지 진행이 되면은 휴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예상되는데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는 역시 건실합니다. 워낙 대형주이기도 하고 국내 건설기계의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도 높은 대기업이긴 만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고 현재 PBR도 0.69% 그만큼 저평가 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다시금
돌파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52주 최고점이 다시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해당 위치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짧게라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추가적인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다. 일단 매수가는 7만 원 이하로다가만 잡으시면 되고요. 내일 장 초반에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1차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 들어의 고점까지만 수익을 낸다라고 하더라도 10에서 20%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6만 원 보시고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히든 종목인데요. 네, 해당 종목은 방산주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서 현 정부에서 밀고 있는 방산 종목들이 굉장히 조정을 크게 받았거든요. 하지만 방산은 과거의 2차 전지처럼 대세 상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조정에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보셔야 되고요. 지금같이 최악의 경기 침체에 항공 방산업계는 지금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 그만큼 돈을 많이 번 테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다음에 국방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유럽 재무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럽이 지금 당장 전쟁이 이루어지면은 6개월도 못 버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무기를 사고 있는데 K방산 역시 마찬가지로 수혜가 예상되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역시나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익성도 방금 전에 보셨듯이 나쁘지 않은 기업입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또한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 위치까지는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강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다시금 반등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일단 33,500원 이하, 현재 이제 종가 기준으로다가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분할로다가 매수 타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2주 최고점 부근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할로다가 매수 진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차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해당 매수 타점, 말씀드렸듯이 분할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교육방에 입장하시면은 공략 타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목표가도 재설정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교육방에 입장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세밀하게 투자 전략을 좀 잡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좋은 섹터들 선별해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시후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밀하게 전략도 세워주시고 기법 강의까지 해주신 이시우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들과 함께 내일 오후 4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